소식부터 아주 미간이 찌푸려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매우 심각한, 매우 이상한, 매우 독특한 이진숙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징글징글하네 진짜. 지금 방통위는요 이진숙 혼자 남아 있어서 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온리원. 혼자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아주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빨리 대통령 추천목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앙탈을 또 부렸더라고요. 네, 앙탈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 내용이 세상에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목 한 명 지금 지명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오케이. 그럼 만약에 2인 체제에서 갈등이 커지면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 명은 찬성 반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름답게 합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동시에 빵 터졌답니다. 아름답게. 방안이 무엇입니까? 대안이 뭐죠? 아름답게. 근데 그 사실 약간 축약했는데 맞아요. 실제는 더 웃겼어요. 네. 그 대통령 추천모 한 명 빨리 지명해달라고 했잖아. 네. 이진숙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목은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한 명은 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국무위원들이 빵 터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진숙 정도는 해결해 주시라고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권자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과방위에서 이진숙 위원장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대통령과 방통위원 임기를 맞추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왔길래 물어봤어요. 그 방법이 있다. 당장 지금 그만두면 된다. 그 해결책이죠. 그랬죠. 그랬더니 뭐 자기 임기는 내년 몇 월, 뭐 8월 며칠까지 네, 있다고 8월이라고. 하길래.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럼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나중에 지금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 있잖아요. 교육부 총리가 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다 허심탄회하게 말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완전 개몽됐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뭐 개몽됐어요. 예, 완전 이주호는 완전 개몽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저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국무회의에 가서 그냥 우리 대통령님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하는가 봤더니 처음으로 이분이 대통령 앞에서 국무회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저희들이 청문회 3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이 부적격이라고 하니까 네. 강행을 했습니다. 그게 7월 31일 날 오전이고 임명장 받자마자 검은 부츠를 신고 과천에 방통위 가가지고 그날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KBS 이사진과 박문진 이사진 MBC 이사진을 날림으로 맞아. 졸속으로 80 몇 명을 2시간에 다 스크린했다고 하면서 지명을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틀 뒤에 수요일 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저희들이 탄핵을 해버렸어요. 탄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국무회의에 갈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 23일 날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앞에서는 자기가 말할 기회도 없었고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만나니까 다 들어주니까. 너무 이렇게, 신났구나. 들떴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멀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고발돼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근데 해결될 겁니다. 이게 지금 더 웃긴 게 아까 잠깐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대화. 이런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뭐요? 엄청난 반전이 또 숨어 있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원래 지난 4월 말에 사표를 제출을 했어요. 사표를 제출을 하면 수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 이주호 대행 이렇게 대행 체제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수리가 안 된 그런 상태였고 이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제 사표 제출하고 휴가를 갔거든요. 휴가를 갔고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명 더 뽑아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 김태규 부위원장 휴가가 끝난 겁니다. 뭐야? 그러니까 어디로 출근을 했겠어요? 방통위로 출근을 했겠죠.
출근해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래 2인 체제였어. 2인 체제였어요. 그날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부위원장 사표를 수리합니다. 바로 수리했어요. 어제 다행이네. 6시에. 야, 김태규도 대단해. 이게 본인이 사표 수리가 안 됐고 휴가가 다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어나와가지고 출근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밝혀진 거야. 그걸 알게 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6시에 사표 수리. 이렇게 된 다행이네. 겁니다. 야. 그 중간 사이에 우리 국회 민주당 가방위원들은 잠시 긴장했어요. 최악의 인물 김태규가 돌아오나? 그렇지. 바로 잘라야 되니까. 네. 근데 바로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아. 그 사표를 수리해 버렸으니까 네. 연기시켰으니까 그 김태규는 일전에 제가 그 부위원장 그 국회에서도 그랬고 가방이 방통위 가서 만났는데 태도가 제가 최근래 10년 동안 만나본 사람 중에 최악이에요. 태도가 진짜 여러 가지 인성은 물론이고 아. 저분이 그거 혹시 아시죠? 그 공수처장 후보군에 있었다는 거. 맞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때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임명이 안 됐다면은 와.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와. 아찔하죠. 그렇다면 이번 내란 사태 때 어디를 저 사람이 조사했겠습니까? 수사. 아. 체포도 안 했겠네. 체포가 중요한 게 그건 아니라 바뀌었겠지. 그렇죠. 바뀌었겠지. 바로 민주당을 수사하러 올 수도 있는. 진짜 아찔합니다. 그러네. 아찔해요 김태규. 무섭다. 네, 그런데 다행히 사표 수리가 됐습니다. 그 방통위에서 하드 파쇄했던 거 걸렸잖아요. 걸렸잖아. 그 이진숙 지시로 무슨 감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와중 김태규 와서 약간 저는 불안했거든. 근데 근데 딱- 다행히 이제 바로 6시에 수리를 했습니다. 네.